관측 사상 가장 강력한 지진이 한반도를 덮쳐 전 국민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처럼 오늘 저녁 7시 44분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 지방에서 진동이 44분쯤 감지됐다고 경주 하는데 인근에서 규모 5.1의 우리나라 지진이 사상 발생했습니다. 최대 규모의 지진이 한반도를 덮쳤습니다. 어제 저녁 경북 경주에서 규모 5.1과 5.8의 강진이 잇따랐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12일 경주시 내남면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대한민국은 지진에 대한 큰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한 차례의 지진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진탕시 때문에 놀랬지 뭐. 쿵 뭐. 소리도 많이 나고 창문도 덜렁거리고 벽에 뭐 시계강 사진 갖고도 다 널지고 담이 다 무너지고 꺼지고 잿강 같은 그런 거는 날아가고 마구간은 외양간은 우가 날아가고 담이 금이 많이 가고 건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막 심하게 흔들리면서 뒤쪽에 꽂혀 있는 책꽂이의 책들이 두두두둑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의 괴성 이게 들려오면서 2층, 3층 있는 애들이 한꺼번에 고함을 지르면서 막 내려왔죠. 근데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선생님들도 너무나 당황스러웠고요. 이번 지진의 진원지인 경주시 내남면 부지리에서 얼마 멀지 않은 내남면 용장리. 이곳에선 담벼락이 무너지고 가운이 적힌 액자가 떨어지고 헛간의 지붕이 떨어지는 등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 그 정도로 위험한 지역이지만 경주시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받은 거 없고 뭐 라면하고 짜장면하고 주고 학교나 느린데 나가가 집에 있지 말고 나가거라 그랬고. 이는 비단 경주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진과 같은 재해에 대비해 이렇다 할 매뉴얼이나 대응 체계를 구비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 지진 이후 화제가 된 지진 발생 시 대응 현황 매뉴얼은 일본이 제작한 한글 버전 매뉴얼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자체 제작한 매뉴얼은 일본의 매뉴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해 사실상 쓸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진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정확한 방법으로 대피해 생존할 수 있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지자체의 정책이 미흡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올바른 대피소를 찾아 그곳으로 대피해 생존하는 것일 텐데요. 이 어플리케이션은 국민안전처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풍문에 의하면 이 어플을 사용하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지 우리는 실험을 통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앱이 깔려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지진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깔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안 깔아놨어요. 이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고 있었어요. 아니요, 지금 처음 봤어요. 누가 알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홍보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어플과의 일면식도 없는 실험 참가자들. 이들은 과연 빠른 시간 내에 대피소를 찾아 대피할 수 있을까요? 그 앱을 사용해 지진 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대피소를 찾아보세요. 가장 빠르게 찾아낸 참가자는 37초, 가장 느리게 찾아낸 참가자는
무려 4분을 넘겼습니다. 실제 지진이 발생하면 모든 판단은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가장 빨리 찾은 참가자의 37초마저도 빠른 시간의 축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지진 대피소를 찾으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지진이 여기 들어갔는데 아이콘 안에는 없고 밖에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찾기 쉽게 돼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폰을 잘 못 써서 그런가 이게 찾기가 엄청나게 어렵네요. 대피소 뭐 사람들 따라가는데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요? 대피소는 어느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더 위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아이콘을 다르게 한다든지 그러면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 5분 후에 여기서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거 알고 있으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앱을 볼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저지 방금처럼 이렇게 처음 해본 사람은 차라리 그냥 지하주차장에 숨거나 이런 거 안 찾아보고 그런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핸드폰 잘 만지는 사람한테는 유용할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이 앱을 써야 된다는 생각이 안 날 것 같아요, 저는. 역시 믿었던 우리가 바보입니다. 참가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이 어플은 직관적이지 못하며 실제 유사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이만하면 국가는 자연재해와 같은 유사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지는 못한다는 결론을 내릴 만합니다. 보통은 업무 구분이 돼 있는데 저희가 그쪽 예산을 이제 업무라는 구분은 예산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진을 예방하고 또는 경계하거나 아니면 대책을 세우는 그런 인력이나 예산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저희 소방 쪽은 하나도 안 내려오고 있어요. 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요? 저희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동은 저희가 다 나가서 하지만 현재 부서 조직 그리고 우리 정보조직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도 누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죠.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광나루 서울시민체험관. 이곳에선 지진을 포함해 각종 재난, 재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그런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 지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선 누구든지 재난, 재해 상황에 대한 교육 및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 중국 스촨성에서 큰 지진이 발생한 후 많은 중국인이 와서 교육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곳 외에도 여러 체험관이 운영되고 있으니 한 번쯤 방문해 교육을 받고 직접 체험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선이 알려드리는 지진에 관한 꿀팁. 지진의 진도에 따라 사람이 느끼는 것도 다른데요. 규모 1.0에서 2.0일 때에는 지진계에서만 감지가 가능합니다. 규모 2.0에서 5.0으로 올라가면 건물 내부에서까지 감지할 수 있고 5.0에서 6.0까지 올라갈 경우 건물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진을 감지하게 됩니다. 규모 6.0 이상의 진도일 경우 운전 중일 때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진 진도에 따른 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 3.0 이상일 때부터 피해가 발생하는데요. 규모 3.0에서 6.0의 지진이 발생할 때에는 일반 가구가 흔들리고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규모 6.0에서 8.0의 지진인 경우 도로, 벽, 굴뚝, 일반 구조물 등까지 파손될 수 있으며 그 이상 8.0에서 10.0일 경우 특별하게 설계된 구조물까지도 파손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생명까지 위협할 수도 있는 재난인 지진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만약 지진 발생 시 실내에 있다면 첫 번째, 즉시 책상 등 입구가 막히지 않은 것들의 밑으로 들어가 다리를 잡고 엎드려 몸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지진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 가스레인지,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립니다. 또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도 있으니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대피해야 할 경우 낙하물을 조심하며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큰 지진 뒤에는 여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합니다.
실내에 있지 않고 실외에 있을 경우에는 소지품을 활용해 머리를 보호하고 침착하게 대피합니다. 기둥이나 담 및 건물 등과 거리를 두고 이동하며 차량을 이용 중인 경우 즉시 하차합니다. 그리고 라디오 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지진은 먼 나라 이웃 나라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실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까지나 안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며 정부는 눈앞에 놓인 현실에 대해 주먹구구식 대응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입니다.